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 볼까요? 저는 20대 후반의 직장인이에요. 스스로 생각해도 요즘 조금 민망한 연애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연애에 아주 만족하고 있기는 한데 친구들에게도 이야기하기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비밀스레 제 이야기를 털어놓아 보려고 해요. 제 연애 상대는 바로 주인집 할머니인데요. 60대 중반인 주인집 할머니는 상상 이상으로 정정하고 왕성하신 분이에요. 나이가 있다 보니 능숙하신 건 말할 필요도 없고요. 어느 때는 2번씩 해달라면서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오기도 하시는데요. 그런 모습에 저는 놀라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가 아주 잘 맞는 환상의 짝꿍 같다는 느낌인데요. 할머니도 저랑 연애를 할 때면 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시고요. 저도 할머니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짜릿하고 좋아요. 엄청난 나이 차이 때문에 저에게 손가락질을 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래도 당사자들이 좋다고 하면 그걸로 된 거 아닐까 싶어요. 민망하지만 제 이야기 솔직하게 털어놓아 볼게요. 반년 전쯤인가 전공을 살려서 취업에 성공을 하게 되었어요. 본가가 강원도 산골이다 보니 저는 어쩔 수 없이 지낼 곳을 알아봐야 했는데요. 취업을 한 곳은 지방의 작은 도시였죠. 사회 초년생에게는 월세가 싼 곳이 최고잖아요. 그래서 몇 군데 부동산에 전화를 넣어보고는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중개인 아저씨를 만나러 가보게 되었죠. 월세가 싼 곳이면 좋겠다는 솔직한 제 상황 이야기도 하고요. 부동산 아저씨는 조금 외지기는 하지만 월세도 싸고 좋은 집이 있다고 한 군데를 강력히 추천해 주더라고요. 주인집 할머니가 혼자 살고 계신데 성격 좋은 분이라 같이 살기 좋을 거라면서요. 마당을 공유하고 주인집 할머니는 본체에, 저는 별채에서 지내면 되니 공간도 분리돼서 좋을 거라고도 했고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에 중개인 아저씨랑 그 집에 처음 가보게 되었는데요. 오래된 단독주택을 처음 봤을 때는 솔직히 조금 당황했어요. 대문부터 철컹거리는 옛날 철문이었고요. 마당에는 이름 모를 화분들이 여러 개 놓여져 있었죠. 아무리 지방이라지만 너무 집이 후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철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는 집 현관문이 열리면서 누군가가 나왔는데요. 바로 중개사무소 아저씨가 이야기했던 주인집 할머니였죠. 단정한 짧은 머리에 피부도 고운 편이셨고 엄청 여성스러운 분 같았어요. 저를 딱 보시더니 어이구 방 보러 왔구나. 젊은 총각이 잘생겼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이 나기도 하고 고향에 있는 엄마 생각이 나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주인집 할머니 첫인상은 엄청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편하게 둘러보라면서 건네주시는 열쇠를 받고 저는 중개인 아저씨랑 별채로 향했어요. 사실 할머니 인상이 좋기는 했지만 삐걱거리는 철문 때문에 살짝 걱정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집안 상태가 너무 허름하면 다른 곳을 보여달라고 할 참이었죠. 그런데 별채로 들어서는 순간 의외로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밖에서 본 것과는 다르게 안은 꽤 단정했고요. 햇살도 잘 들어오고 창가엔 귀엽게 조그만 화분까지 놓여 있더라고요. 아늑하다는 인상이 들었고 그래서 그랬는지 편안한 기분이더라고요. 속으로는 이미 이 집으로 하기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중개인 아저씨는 주인집 할머니가 도배랑 장판도 새로 해주기로 했다면서 거들었어요. 저는 아저씨를 보면서 그럼 이 집으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집이 마음에 들고 할머니도 좋은 분 같다고 말이에요. 저의 그 이야기에 중개인 아저씨는 너털웃음을 지으면서 잘 생각했다고 말을 해주었어요. 밖으로 나가서 이 집으로 이사 오기로 했다는 말을 할머니께 건넸는데요. 할머니도 계약 사실이 기쁘셨는지 활짝 웃으면서 제 손을 덥석 잡으시더라고요.
잘 생각했다고 볕이 잘 드는 집이라 살기 좋을 거라면서요. 그러면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말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한동안 혼자 사느라 적적했는데 잘생긴 총각이 이사를 들어와서 너무 좋다고 저를 쳐다보시는데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사실 제가 잘생긴 건 아닌데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 조금 민망하기도 했네요. 저는 그렇게 그 할머니 집으로 이사를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게 할머니와의 인연의 시작이었죠. 제 고향은 강원도예요. 강원도에서도 진짜 외진 산골 마을 출신이죠. 부모님은 두 분 다 농사를 지으시는데요. 그러다 보니 저는 어려서부터 논밭에서 뛰어다니면서 놀던 기억이 가득해요. 그러다 보니 참 어린 시절은 건강하게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중학생일 무렵까지 친할머니가 함께 사셨는데요. 엄마, 아빠가 농사를 지으러 나가시면 할머니가 간식으로 먹으라고 감자랑 옥수수를 구워주시기도 했죠. 왜 할머니들은 손주 예뻐라 하시잖아요. 초등학교 다닐 때 숙제를 안 하거나 하면 부모님은 종종 혼내기도 하셨는데요. 그럴 때면 저는 할머니에게 달려가서 응석을 부리곤 했죠. 언제나 그렇게 든든한 제 편이었던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할머니를 잃은 슬픔은 무뎌지기는 했지만 가끔씩 문득 그런 기억들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비 오는 날이면 마루 끝에 쭈그리고 앉아서 할머니랑 군고구마를 까먹던 장면이라든가 할머니 무릎을 베고 누워있던 그런 기억들이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주인집 할머니가 유독 친근하게 느껴지기도 했고 좋은 집을 잘 골랐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그렇게 며칠 후에 그 집으로 이사를 들어가고 저의 회사 생활이 시작이 되었어요. 할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총각이라고 부르면서 말을 걸어오시기도 했어요. 할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다고 했고 자녀들은 다들 다른 지역에서 지낸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말동무해줄 사람이 필요하셨나 봐요. 저만 보면 어찌나 반가운 척을 하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도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이 나서 더 싹싹하게 대해드리곤 했죠. 이사를 가고 며칠이 안 되었을 무렵이었어요. 그날따라 늦잠을 자서 아침에 서둘러 출근을 하려는데 할머니가 마당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계셨어요. 저는 불이 나게 챙겨서 나가려는데 할머니가 저를 보더니 아침은 먹은 거냐면서 왜 그렇게 서두르냐고 물으시더라고요. 허둥대는 제 행색을 보더니 늦잠을 잔 거냐면서 아침도 못 먹었겠다고 잠깐만 기다리라면서 손짓을 하셨어요. 그러더니 집 안에 들어가셔서 봉다리에 뭔가를 담아서 내오셨고 그걸 건네주시더라고요. 출출할 때 먹으라면서요. 일단 고맙다고 하고는 서류 가방에 집어넣고 회사로 달려가게 되었죠. 사무실에 도착해서야 뭔가 궁금해서 봉지를 열어봤더니 찐고구마 몇 개가 들어있었어요. 서둘러 나오느라 출출했는데 잘 됐다 싶더라고요. 일을 하면서 눈치껏 고구마를 한 개 까먹기도 했네요. 그렇게 그날을 보내고 집에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할머니는 역시나 철문 열리는 소리에 현관문을 빼꼼히 열어보시더니 이제 오는 거냐고 아는 체를 하셨어요. 저는 고구마 주신 거 맛있게 잘 먹었다고 인사를 드렸는데요. 할머니는 저보고 밤에 뭐 하길래 아침에 늦게 일어난 거냐면서 능글맞은 농담을 하셨죠. 멋쩍게 웃는 저에게 아침에 깨워줄까 물어보시기도 했는데요. 할머니가 그래주시면 좋을 것 같았어요. 고마운 마음에 그래주시겠냐고 인사를 드리고 들어가려는데 할머니가 저녁 안 먹었으면 같이 먹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려다가 괜히 혼자 라면이나 끓여 먹을 생각을 하니 귀찮음이 몰려왔죠. 신세만 지는 것 같아서 민망한 마음에 실례가 안 된다면 하고 말끝을 흐렸는데요. 할머니는 밥상에 숟가락 하나만 더 놓으면 된다면서 안으로 들어가자고 제 손을 잡아 끄셨어요. 자기가 소시적의 요리로는 동네에서 입소문이 자자했던 사람이었다면서 할머니는 자랑을 늘어놓기도 했어요.
할머니 집 안으로는 처음 들어가 본 거였는데요. 집 안에 들어가자 된장국 냄새가 아주 구수하게 전해져 오는 게 집 나간 허기도 돌아올 것 같더라고요. 더군다나 할머니가 음식 솜씨 자랑을 하셨던 터라 기대가 되기도 했죠. 잠시 후에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할머니는 어여먹으라고 저를 흐뭇하게 바라보셨는데요. 음식이 너무 맛있는 거 있죠. 할머니 자랑은 허풍이 아니었어요. 저는 염치불구하고 허겁지겁 식사를 하기 시작했죠. 음식이 너무 맛있다고 아부 섞인 이야기도 드리면서요. 제 아부의 할머니는 킥 웃으시면서 말을 이어가셨어요. 내가 젊었을 땐 말이지 나한테 배워보겠다고 동네 여편네들이 매일같이 찾아오곤 했다니까.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제가 설거지라도 도와드리겠다고 했는데요. 할머니는 처음에는 됐다고 했지만 저도 염치가 있었던 터라 뭐라도 해드리고 싶다면서 싱크대로 가서 그릇을 잡았어요. 할머니는 그렇게 설거지하는 제 모습을 뒤에서 흐뭇하게 쳐다보고 계셨죠. 그러면서 우리 총각이 남자다우면서도 자상한 게 여자들이 줄을 서겠다고 농담을 하시기도 했어요. 여자친구를 못 사귄 지 꽤 되었다고 답을 하자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보고 혹시 거기에 문제가 있냐고 짓궂은 농담을 하시는 거 있죠. 순간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기도 했는데요. 할머니는 그런 제 모습이 재밌다는 듯이 웃으시면서 은근슬쩍 제 등을 쓰다듬으셨어요. 그러시더니 우리 총각은 어떤 여자를 좋아하냐고 물으셨죠. 제 등을 쓰다듬는 할머니 손길이 예사롭지가 않은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손길이 싫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할머니의 그 손길을 느끼면서 설거지를 마무리를 해두었네요. 그리고는 잠깐 거실에 앉아서 할머니랑 이런저런 이야기도 조금 나누다가 제 방으로 돌아가 보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조금 더 시간을 보내다가 가라고 저를 붙잡기도 했는데요. 시간이 늦기도 했고 누워서 쉬고 싶더라고요. 내일 또 들르겠다고 했더니 할머니는 아침에 일찍 깨워주겠다면서 쉬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방에 돌아와서 씻고 누웠는데요. 그날은 이상하게 생각이 많아지면서 잠이 잘 오지 않더라고요. 고향 생각이 나기도 하고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이 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집으로 이사 들어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주인집 할머니가 참 잘해주시려고 하는 게 좋았거든요. 그렇게 뒤척이는데 아까 할머니가 제 등을 쓰다듬던 그 손길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 손길은 따뜻하게 느껴지기도 했고 익숙하면서 기분 좋아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장난도 좋아하시고 참 재밌는 분이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할머니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었죠. 한참을 그런 잡생각을 하다가 저는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고요.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 할머니가 저를 깨우시는 소리에 잠에서 깨게 되었죠. 저의 유일한 단점이 아침잠이 많은 건데요. 눈을 뜨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침대 옆에 할머니가 서 계시더라고요. 제가 문을 안 잠그고 자서 방까지 들어오신 듯 했어요. 할머니는 어여 일어나서 출근 준비하라고 저를 재촉하셨는데요. 이불 밖으로 나가려는데 조금 민망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한참 왕성한 20대 후반이잖아요. 이게 아침부터 아주 왕성하게 텐트를 치고 있더라고요. 저는 민망한 생각에 잠에서 깼으니 이제 가서 일 보셔도 된다고 말을 했는데요. 할머니는 저의 엉거주춤한 자세를 보더니 무언가 눈치를 채신 듯 또 막 낄낄대면서 웃으시는 거예요. 우리 총각이 아주 건강한가 보다고 장난을 치시면서요. 늙어 꼬부라지면 아침에 반응이 없는데 총각은 아주 혈기왕성해서 보기 좋다고 엄지를 축혀 세우시는 거 있죠. 그러더니 아예 대놓고 제 이불을 획 들쳐보려고 장난을 치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이불을 붙잡았고요. 서로 옥신각신 그렇게 장난을 치면서 소란스런 아침을 보내게 되었네요. 황당한 상황에 웃음이 터지기도 했고요. 덕분에 잠이 확 깨기도 했네요.
그렇게 해프닝이 있고 나서 아침까지 얻어먹게 되었는데요. 이게 이사 온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할머니랑 엄청 친해진 기분이 들었어요. 할머니는 우리 총각이 혈기왕성해서 여자가 있어야겠다고 아주 짓궂은 농담을 하시기도 했는데요. 저는 민망한 마음에 아침 잘 먹었다고 인사를 드리고는 출근을 해버렸네요. 그리고 그날 저녁 일이 터져버리고 말았죠. 그날은 회사에서 일 때문에 정신없이 바쁘게 하루를 보내게 되었는데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할머니가 어김없이 저를 반겨주셨어요. 회사에서는 조금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익살스레 저를 반겨주는 할머니를 보니 또 힘들었던 건 잊어먹게 되더라고요. 할머니는 일하느라 고생했다면서 저녁을 해놨으니 어여와서 먹으라면서 제 팔을 잡아 끄셨어요. 이번에는 아예 제 옆자리에 앉아서 제 밥 위에 이것저것 음식을 올려주시기도 했고요. 그날따라 더 다정하게 대해주시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왜 이러시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에요. 그렇게 저녁을 다 먹고는 우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할머니는 술 좋아하냐면서 저 마시라고 술 사다 놓은 게 있다면서 꺼내 오시더라고요. 할머니도 술 종종 드시냐고 물어봤는데요. 가끔 한 잔씩 생각날 때 마시기는 하지만 두어 잔밖에 못 드신다고 하셨어요. 그냥 잠이 안 올 때 몇 잔 마시면 노곤해지는 그런 기분이 좋다면서요. 우리는 그렇게 가볍게 술을 나누게 되었고요. 술자리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면서 할머니는 본인의 지난 이야기를 들려주시기도 했어요. 안 그래도 왜 혼자 사시는 건지 궁금하기도 했었는데 저는 할머니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죠. 할아버지는 10년 전에 지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했고요. 아들이랑 딸이 한 명씩 있는데 다들 서울에서 자리 잡고 잘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자식들은 이 집을 팔고 서울로 와서 가까이 지내자고 하는데 할머니는 평생을 살아오신 이 동네가 좋아서 떠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제가 지내는 별채에서 아이들이 쭉 커왔고 그 이후로는 인연이 닿으면 새를 주기도 했다면서요. 그런데 동네가 조금 외지다 보니 최근 2년간은 세입자가 안 들어와서 집을 비워놨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적적한 기분이 들었는데 제가 이사를 들어와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면서 슬그머니 웃으셨어요. 그러더니 몇 잔 드시지도 않고는 취기가 오른다면서 저에게 기대서 제 손을 살포시 잡으시더라고요. 늘 심심하고 외로웠는데 제가 들어와서 밥도 같이 먹어주고 그래서 조금 사람 사는 기분이 든다고도 하셨죠. 할머니는 그렇게 제 손을 조물딱거리면서 계속 만지셨어요. 은근슬쩍 제 허벅지를 쓰다듬기도 하셨고요. 그런 터치에 할머니가 저를 꼬드기려고 하시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아줌마나 할머니를 상대로는 그런 상상을 해본 일이 없었는데요. 그날은 술 기운 때문이었는지 저도 할머니에게 마음이 조금 생기는 기분이었어요. 술 몇 잔에 붉어진 할머니 얼굴이 참 여성스럽고 귀엽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저도 잘해주시는 주인집 할머니에게 무언가를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혹시 할머니가 원하는 게 그런 거라면 못 해드릴 것도 없을 것 같았어요. 저도 연애를 쉰 지가 몇 년 되었던 터라 조금 여자가 그립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랬는지 할머니의 야릇한 손길에 저는 조금씩 달아오르고 있었죠. 저는 할머니 손을 맞잡으면서 말을 했어요. 오늘 밤 별채에서 같이 지내시겠냐고 말이에요. 할머니는 저의 그 말에 얼굴이 더 새빨개지시더니 말없이 고개를 막 끄덕이셨어요. 장난기가 가득한 할머니였는데 부끄러워하시는 모습을 보니 귀엽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네요. 그날 그렇게 저는 할머니 손을 잡고 별채로 같이 넘어가게 되었고요. 그렇게 거기서 한 침대에 누워서 우리는 오순도순 한참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불 꺼진 어둑한 방에서 할머니랑 그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 마음이 간질간질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자연스레 묘한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우리는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네요.
할머니는 의외로 엄청 정정하셨어요. 물론 그래도 한참 때인 저를 감당하기는 버거워하시긴 했죠. 절정으로 향해 가면서 할머니는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막 내뱉기도 하셨는데요. 그런 모습들이 저를 더 야릇하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제가 좋다면서 연신 감탄을 하시기도 했죠. 물론 아주 능숙하시기도 했고요. 저는 할머니의 정정함에 놀라고 할머니는 젊은 저의 체력에 놀라고 그런 식이었죠. 그러다가 잔뜩 달아올라 버린 저는 결국 안에 가득 해버리고 말았네요.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난 이후에 우리는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어요. 할머니는 제 이마에 땀을 닦아주면서 우리 총각이 여자를 다룰 줄 안다고 추켜 세워주시기도 했는데요. 정말이냐고 물어봤더니 할머니는 저랑 연애하는 여자들은 다 저에게 홀딱 반해버릴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 기분 좋으라고 해주시는 이야기인지 정말 그렇게 느끼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괜히 우쭐해지면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날 회사에서 바쁜 하루를 보낸 데다가 한밤중에 할머니랑 연애한다고 힘을 많이 써버려서 그랬는지 저는 그날 어떻게 잠들었는지 기억도 안 나게끔 스르륵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네요. 다음날 아침 할머니가 깨우는 소리에 저는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는데요. 아직 젊다 보니 금세 체력이 회복이 되었는지 아침에 저는 당당하게 텐트를 치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는 대낮에 헌할 때는 창피한 생각이 들어서 조금 그렇다면서 이따가 저녁에 보자고 말씀을 하시기도 했죠. 그날은 아침에 씻는 데까지 할머니가 따라 들어오셔서는 저를 챙겨주시기도 했어요. 참 다정하고 자상한 할머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주인집 할머니와의 불장난이 시작이 되었네요. 주말에 제가 고향 부모님 댁에 가거나 할 때를 제외하고는 우리는 거의 매일 밤을 같이 보내곤 했어요. 때론 별채에서 어느 때는 할머니 집에서 말이에요. 물론 할머니가 아주 왕성하시긴 했지만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 매일 그거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꼭 그걸 하지 않더라도 할머니랑 시시콜콜한 대화를 나누면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즐거웠어요. 그렇게 할머니와 다정하게 부부처럼 지내게 된 지가 벌써 반년이네요. 저에게 너무 다정하게 대해주시는 할머니와 함께 있으면 참 마음이 편안해요. 물론 밤이면 좋은 시간도 원 없이 보내게 되어서 너무 좋고 말이에요. 할머니는 저 때문에 회춘하는 기분이 들어서 행복하다고 하세요. 젊어서도 본인을 이렇게나 만족시켜주고 절정으로 보내주던 남자가 없었다면서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교태를 부리는 주인집 할머니인데요. 할머니의 그런 사랑스런 모습에 더욱 잘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가득 들기도 하네요. 오늘 밤은 특별히 2번 사랑해드릴 생각이에요. 할머니 덕분에 참 행복한 요즘이랍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